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예상대로라면 오늘 중으로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연이 되고 있네요. 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원톱으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까지 겸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내부 조율이 지금 잘 안 되고, 이 결정은 결국 원내대표가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이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도 비상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권력 구조를 보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문의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국회 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의회를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권력은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국회 해산권이 없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했고 지금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들이 대통령 그 거부권이라고 하는 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려고 하네요. 야당 장관 줄탄핵 시사라고 합니다. 5명만 탄핵 더 하게 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 그러네요. 국무회의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올린 법안에 대해서 거기서 뭐 이러다 저러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죽었다라고 보고 법안 자체가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런 어떤 뭐랄까 자신들의 일방적인 그런 법 해석일 수도 있지만 법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국회 권력을 그야말로 이거는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마음대로 지금 저들이 구사하고 있다. 권력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폭거죠.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그리고 내란이고 폭거, 내란, 독재 이런 말을 지금 대통령에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의회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해야 되는 거죠. 국회 독재입니다. 국회 독재. 이 독재를 국민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 대통령이 항상 이 절대 권력인 줄 알고 제왕적 권력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국회가 진짜 제왕적 권력이네. 그래서 옛날에 벌써 이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막 나가는 국회 견제장치를 만들자. 김석수 직접민주연구원장이 이런 주장을 했었죠. 우리 헌법의 문제가 지금 드러났다라는 거죠. 여기 쭉 보면요.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라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수족들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여기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절대 권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차관 날리는 건 일도 아니야. 검사도 날릴 수 있고 대법원장, 뭐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대법관들 전부 다 국회 151석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쫙 다 그냥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프랑스라든가 대통령이 있는 나라 미국 같은 이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왕적 권력이 아니다. 87년 헌법은 제왕적 국회를 만든 것이다. 제왕적 국회. 그 절대 권력을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3당 합당 후에 그 소위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거대 여당이 탄생했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 3명이 합치면서 200석이 훨씬 넘었어요. 200석이 훨씬. 그때 만든 법안이거든 이게. 그 말이 안 된다니까. 그때 만든 보수 정부 보수 정권에서 만든 법이 이 87년 헌법이에요. 실상 이게 김영삼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영삼 DJ하고 YSDJ가 둘이 합친 그런 어떤 의지가 들어간 법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대통령의 권력이 약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거는 여당이 계속해서 다수당이 나서 그랬어요.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랬고 그 후에 뭐 누굽니까? 김영삼일 때는 압도적으로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이때는 여소야대거든요. 그리고 김대중도 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닥 노무현 때도 여소야대 될 뻔했는데 탄핵되고 나서 탄핵풍으로 가까스로 거기가 일당이 됐었죠. 일당. 뭐 등등 하여튼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가장 여기
여소야대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여기는 지난 국회에서 110 몇 석, 115석입니까? 이렇고 지금은 108석. 너무도 적은 의석을 갖고 있죠. 이러니까요. 대통령이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다 드러났지. 거기다 상대는 사사건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냥 싸움질만 하고 있는,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칼만 겨누고 있는 그런 정당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국회 권력이라는 게 막강하다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실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란을 일으킨 것은 실제 국회 독재 세력들, 저 민주당 권력이다, 민주당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너무도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다, 공룡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 권력은 너무도 소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무성 같은 자들이 걸핏하면 제왕적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요. 여당이 다수당일 때만 대통령이 힘이 있는 거지, 이렇게 소수당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응? 근데 이걸 이들이 그 약점을 쥐고 이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 발효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저 대통령 내란법이죠, 내란 특검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꼼짝 못해. 설령 대통령이 살아난다 그래도 꼼짝 못해요. 이래 되면. 그리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회가. 그동안 한 번도 구사하지 않았던 방식이죠. 이런 것들은. 국무위원, 요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국무위원 5명 탄핵하면 국무회의 안 돌아간다. 법안 자동 발효된다. 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노무현, 박근혜 적시 수령한 탄핵 서류,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야당 탄핵 서류 수령 거부, 윤 대통령 즉각 체포해야 된다. 사설, 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 답지도 않다. 동아일보하고 채널A가 지금 제일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지금 이게 나라 꼬라지가 뭐냐? 일국의 대통령이 왜 이러느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기를 무장해제시키는, 자기 권력을 그냥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내란을 왜 일으킵니까?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다며요. 대통령이 분명히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그 계엄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계속해서 네가 왜 갑자기 계엄을 일으켜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라. 자, 아무튼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저는 이분이 말이죠, 지금 나가는 그 모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톱을 노리는 것 같아요. 원톱을. 지금 여야정 협의체 지금 발족시켰잖아요. 여야정 협의체가 뭔가 하면 권력을 말합니다. 국정 행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긴 총리, 그리고 각 당 대표, 양당 대표, 실무기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국정 과제 뭐 이런 거 변경도 할 수 있고 새로 뭔가를 시작할 수도 있는, 그게 대통령이에요. 사실 여야정 협의체가 달리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거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덜컥 합의를 지금 해준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더 고립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뭐 권성동 이야기만 해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여야 의정까지도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 어쨌거나 권성동 그러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내란 관련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은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끝까지 저걸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열세 아닙니까? 국회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겸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권한 대행이죠. 당대표 권한 대행이죠. 자, 이런 어떤 그런 중차대한 그 임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요, 비대위원장 원톱이 좋다는 의원들 많아라면서 스스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자기가 원톱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지금 원톱이 아니면요, 나경원 아니면 권영세라고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걸 지금 늦추고 있는 거죠. 원톱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이거는 권성동 나름으로 어떤 정치적 야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어떤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는 원래 잘하는 사이예요. 이거는 중앙대학교 동문이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잘 알고 지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둘이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서로 친구처럼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친구는 아니고 권성동이 나이가 몇 살 많다 그래요. 한 두세 살 정도. 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지금 가장 경악할 이야기는 이거였었죠.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죠. 이걸 임명해달라고 한덕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한덕수 보고 대통령 노릇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황교안 전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대통령을 임명하고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외교 안보 한미 동맹으로 북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트럼프 행정부 접촉에 모든 역량 총동원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정부 제1학 핵심 과제. 이미 독자적으로 뭔가를 지금 의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권성동 이 원내대표도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몸을 좀 낮추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도 야심만만합니다. 사실은 상남자 같은 기질도 있고 패기가 만만치 않거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개인적으로 김무성하고 너무 또 관계가 좋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5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이 사람들이 다 김무성하고 너무도 관계가 좋잖아요. 자, 그런 사람. 그 6선 의원 2명 있죠. 김기현이 아니고 주호영 그리고 조경태 이 두 사람 또한 김무성하고 너무 관계가 좋죠, 전부.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전부 김무성계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요, 저는 이 배경에는 김무성 같은 그런 내각제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내각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 내각제 세력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민주당에서 내각제에 동의 안 합니다. 왜? 이재명이가 내각제를 원하지 않거든. 거기는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각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각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내각제 세력들이 지금 뒤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성동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장관 뭐 임명해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면은 저거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거 진짜 청문회 지금 한다 그러잖아요. 곧 청문회 마치고 나서 이제 그걸 들이댈 거라고요. 한덕수에게 그 권리가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황교안이 이미 해버렸잖아요. 한번. 물론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했어요. 탄핵되고 나서. 그렇지만 완전히 인용되고 나서지만 대통령을 새로 뽑기 전이거든. 어쨌거나 권한 대행 신분으로 하긴 했다고 거기가. 이걸 저들이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그 허점을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황교안 당시 이제 권한 대행은 당시 이제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야당이 반대를 했죠. 오히려 추미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서서 난리를 쳤죠. 임명하지 말라고. 자, 그 전례를 보게 되면 이 한덕수도 임명하면 안 되는 게 맞죠. 맞는데 기본적으로 권한 자체가 없느냐 하면은 이게 벌써 한번 저질러 버린 거예요. 어쨌거나 대통령이 뽑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명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조건이 다른 건 하나는 대통령이 인용되기 전이다 후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명하면 안 된다. 왜? 지금 그래도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은 염려이 있다. 존재한다. 이 논리 하나죠. 여기서 헌재가 어떤 손을 들어주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고 분명히 야권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야권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이걸 갖고 위헌 심판 또 청구할 겁니다. 한덕수가 권한이 있다 없다를 놓고 또 헌법재판소에 또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험난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6인 체제로 그냥 선거를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1번인데 지금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이 국회에서 사실은 청문회 이런 걸 합의해주면 안 되거든요. 청문회 한다. 국민의힘 또 여기에서 지금 추천한 후보자도 있잖아요.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 있고. 그래서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은 한덕수의 결단에 다 맡겨야 되는 거거든. 저렇게 되면은. 그때 한덕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성동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장관 뭐 임명하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진짜 예측 불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자면은 6인 체제와 9인 체제는 분명히 다를 텐데요. 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재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대통령은 지금 피청구인인데요. 굳이 이제 형사 사건으로 따지면 피고인 같은 그런 신분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나야 되거나 아니면 이게 각하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재판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자, 그러자면 이 권성동 이분이 큰 어떤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일부러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 받는 것을 이렇게 조율하는지도 허허실실인지 모르죠. 마치 이제 주는 듯 해도 사실 대통령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진짜 본 마음이 본 속심이 좀 드러나서 어떤 뭐 자기도 지금 성부수 띄우고 뭐 야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자 아무튼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원톱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